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에 이런 꼬마들 하나씩 있죠. 네,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한 무서운 손님에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실, 예, 이게 자동차를 이제 판매를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도 판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근데 확실히 네. 이상한 사람들이 반, 괜찮은 분들이 반, 이 정도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얘기를 가지고 오는 건 네네. 조금 옛날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뭐 특정 지어져가지고 범죄를 딱 처벌할 수 있기 좀 전 시기? 예, 그때 해가지고 묶고 다니다 보니까는 확실히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봐야 네. 알겠죠. 바로 갈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입니다!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소개를 받아서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했던 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소개를 가운데서 해주신 큰형님하고 그 고객님하고 셋이서 바깥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이분이 저희 지역이 아니고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같은 브랜드에서 잠깐 계셨었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지역에 원룸을 한 3개, 4개 정도 돌리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뜸 초면인데 혹시 뭐 썸복한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좀 미친놈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우 진상 같았던 고객 없었냐고, 요즘 진상 많다 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 말씀을 꺼내 주신 거예요. 웃으면서 꺼내 주셨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는 아, 이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딱 듣고 한번 그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 이때 시기가 07년도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 초중반 정도였고 그때 당시 나이가 30 중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량을 판매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 지금도 저도 하고 있는 게 판촉이란 걸 해요. 제가 이야기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그러면은 판촉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단지, 족자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시내 상가라든가 이런 곳을 도는 것도 있겠지만 시골 지역도 돌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골을 가게 되면은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 댁이라든가 마을 회관에 물티슈나 볼펜 뭉치하고 옆에 전단지를 이렇게 좀 놓고 온다던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농축협들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전단지를 하거나, 진짜 또 괜찮은 곳이 시골에 듬성듬성 있는 주유소들, 그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분도 그런 판촉을 직원 2명하고 나가가지고 하루 진짜 빡세게 돌았대요. 판촉을 빡세게 돌고 시골을 이제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이틀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받았더니 전단지 보고 전화를 했다. 차를 한 대 사긴 사야겠는데 전단지에 사진도 있는데 사진이 참 사람이 좋게 생겨서 믿음직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전화 한번 해봤다. 네. 그래가지고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차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대요. 근데 그 차량이 처음으로 배 타고 들어오는 수입 모델로 판매가 된 SUV 차량이었는데, 그 모델에 대해서 장점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쭉 드리고 일단은 안내 감사하다 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날 전화가 바로 또 왔대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화가 또 바로 오면은 성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나가지고 전화 받았겠죠. 아유, 전화 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카탈로그랑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쪽 지역으로 와줄 수 있겠냐, 시골로 내가 나가기는 뭐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돌았던 그 시골이 상당히 규모를 좀 광범위하게 돌아가지고 혹시 어디시냐 여쭤봤더니 어디 무슨 마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기억은 다 못하겠고 내비를 어디 찍고 가면 되겠냐 물어봤대요. 지금은 집원을 딱 불러주면 내비 찍으면 다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비가 지금처럼 똑똑하지가 못했대요. 그래서 집원을 찍으면은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내비를 찍고 어디까지 와서 그 다음에 길을 설명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려준 대로 내비를 찍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알려주신 길을 더듬 해가지고 가보니까 길을 못 찾겠더래요. 그래가지고 3번, 4번 통화를 해가지고 겨우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조금 규모가 있는 마을에서 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산촌이에요. 거기가 조금 더 쭉 들어가면
좀 더 작은 마을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끝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작은 마을이 끝에 하나 있고 그 중간 작은 마을과 완전 작은 마을 사이에 집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거기였대요.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대뜸 대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대문이라고 말하고 표현하기도 좀 뭐했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자동차 누굽니다 하고 인사를 좀 크게 외쳤대요. 그랬더니 네.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몇 번 더 외쳤지만 또 대답이 없길래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내가 아직 밭에 있다고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시골 가면 이런 케이스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 40분 기다렸대요. 인내심의 한계까지 올 정도 되니까는 그때서야 터벅터벅 걸어오시는데 장화에 이렇게 막 흑투성이 일하다 오셔가지고 딱 그렇게 오셔갖고 아유 미안하다고 이 일 마무리 짓고 오니라고 좀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들어가시자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 봤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집이 허름했대요. 정말 허름했는데 안으로 들어왔더니 그래도 좀 괜찮더래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카탈로그랑 여러 가지 걸 이제 설명을 쭉 드리니까 차가 언제쯤 나오냐. 그래서 한 입항이 다음 달에 있는 거는 다 찾고 그 다음 입항 기다리셔야 되는데 4달 정도 걸린다 앞으로. 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은 계약을 넣자.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신나갖고 다시 이제 매장으로 복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분하고 이제 첫 번째 인연이 닿아지고 그때 계약을 넣은 다음에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아침 10시 정도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예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매장에 있냐고. 그래서 예 저 좀 매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점심 식사 혹시 시간 되시냐?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고객님이지만 밥 먹는 게 사실 썩 반갑진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알았다고 식사 제가 모시겠다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저번 날에 너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서 그러니까 내가 밥 한 끼 여기 시내 나올 일 있어가지고 일 보고 밥 한 끼 사주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래서 어디로 와라. 그래서 이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뭐 댁에 가서 상담할 때도 그렇고 처음 전화통화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시고 시골에 계신 분답지 않게 굉장히 매너도 엄청 좋았고 언어 구사도 고급 단어 같은 걸 많이 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귀티가 조금 있으신 분이다. 시내 나오신 거 보니까 옷도 깔끔하시고 아유 진짜 시골에 계신 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쭉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뭐 똘비라고 해볼게요. 늘 했으니까. 우리 똘비 팀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셔? 그러니까 뭐 30몇 살입니다. 30 중반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려 우리 딸도 올해가 한 30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야 우리 딸하고 만나면 딱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그럴 깜냥도 안 됩니다. 일개 영업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말도 이렇게 잘하고 얼굴도 훤칠하고 직장도 좋고 야 아직 뭐 결혼은 못 하셨어? 그래가지고 예 뭐 아직 결혼은 못 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우리 딸하고 만나면 딱 좋겠네. 우리 딸이 곧 있으면 한국 들어오거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식 자랑 하실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식 자랑을 시작을 하시더래요. 시작.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부모님한테 항상 효도를 하고 장학금도 항상 받아오면 나 다 주고 돈 10원 한 푼 안 들이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막 이 스토리를 쫙 읊더래요. 뭐 어떡해요. 영업사원이 앞에서 박수 쳐줘야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학업을 이루시는 분이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따님이 하면서 막 박수를 쳐줬대요. 그랬더니 안 그러고 딸 들어올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딸이 지가 공부한 걸로 먹고 살아도 좋지만 그래도 한 가정 꾸리고 애기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그러기엔 공부한 게 너무 아깝지 않냐고 하면서 이제 비유 살살 맞춰주고 이분을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대요. 네. 그때 이분이 차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터미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이후로 한 달이 좀 못 됐을 때 또 뜬금없이 전화가 오더래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일하나 말고 예 선생님 하고 받았더니 지금 뭐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그냥 있죠. 그랬더니 우리 동네 사람 하나가 차 산다고 하는데 지금 일로 좀 올 수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다른 건 몰라도 또 그런 일 같으면 우리가 화장실 가 있다도 벌떡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출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시동 걸고 놀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갔더니 처음 뵙는 분 한 분이 또 그 집에 와 계시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좀 하고 색깔만 다른 그 차를 계약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네. 그래서 덕분에 소개까지 받아가지고 이쪽 마을에 한 대를 계약을 더 넣으니까 욕심이 좀 나더래요. 이 두 분을 통해서 큰 마을, 중간 마을, 작은 마을 이쪽 섹터를 아예 내가 다 씹어 먹어버려야겠다. 1톤 트럭에 1톤 트럭 뭐 브랜드 상관없이 내가 다 팔아버려야겠다. 시골은 그게 가능해요. 네. 공략만 잘하면. 그래서 진짜 정중하게 막 인사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 고객님이 말씀 주시더래요. 그러지 말고 내가 조만간에 전화를 한번 할 테니까 저녁에 들어오라고. 내가 마을 사람 몇 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는 여기서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똘 팀장이 알아서 다 꼬시라고. 다 그 자리까지 마련해 주겠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언제든지 전화만 주셔라. 그리고 이제 매장 복귀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진짜 일주일도 채 못 되고 전화가 오더래요. 네.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냐고. 그래서 예 말씀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소주랑 막걸리랑 좀 사가지고 들어갔대요. 고기도 좀 사고. 그랬더니 이미 마당에다가 번개탄 피워놓고 그 고객님 처음에 계약 넣은 두 분 빼고 두 분 정도가 더 와 계시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총 5명, 본인까지 5명이서 고기 굽고 술도 먹고 하는데 술을 먹으면 여기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똘비는 술을 안 먹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왜 술 한잔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가야죠. 어떻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합니까? 안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한잔 하고 내가 방 하나 줄 테니까 자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래도 여기서 자고 가냐고. 괜찮다고. 왜 불편하잖아요, 사람이. 네. 그랬더니 불편할 거 없고 여기 나 혼자 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술 먹으라고. 분위기 있게 본인만 술 안 먹고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술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눈앞에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소주가 진짜 손에서 덜덜덜 떨리더래. 먹고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먹고 자고 그냥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자. 이 양반 눈 뜨기 전에. 네. 그 계산하고 이제 술을 붓기 시작을 했대요. 막걸리에 소주에 막 술 먹으면서 이제 막 수다 떨면서 마을 어른들하고. 근데 너무 재밌더래요, 진짜. 말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본인 이름이 원래 똘 팀장에서 이제 똘비 군으로 바뀐 거예요. 똘비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원래 예 선생님 하다가 첫 번째 계약 넣으신 그분한테 예 아버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술을 좀 관하게 먹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방을 하나 이렇게 내주시더래요. 그래서 방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래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딱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이더래요. 그래서 방이 진짜 깨끗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딸아이가 쓰는 방이라고 여기가.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따님 방에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어차피 집에서는 생활 안 했다고. 어쩌다 한번 오면 그래도 잘하고 내가 한 번씩 청소는 꾸준히 해놓는 방인데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은 그래도 뭐 젊은 우리 딸이 여기서 살진 않을 거고 어차피 도시 나가 살 건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잘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침대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침대는 아니고 침대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잠을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푹 자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와봤더니 어두웠대요. 새벽이었대요. 새벽에 일부러 일어났는데 고객님이 이제 주무시는 것 같아갖고 그냥 본인은 차 끌고 이제 도시로 복귀를 하고 문자만 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갑니다. 정말 편히 잠을 잘 잤고 어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이제 복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이런 식의 술 파티가 한 3번이 더 있었대요. 그리고 술 파티를 하면서 점점 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존댓말하고 반말 반씩 섞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반존대. 처음에는 예 아버님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술 조금만 드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친분 관계가 진척이 되게 되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술자리가 3-4번쯤 더 있었을 때 드디어 차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전화를 했겠죠. 아버님 차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작업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모시러 가갖고 나올까요? 그랬더니 뭐 들어나가. 차 갖고 들어와서 술 한잔하고 자고 가 말씀하시더래요 또.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똘비도 재밌긴 한데
나이 드신 분들하고 술자리를 갖는다는 게 좀 부담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두 번째 계약는 차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쌩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시자고 또 피할 수가 없으면 즐기자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고객님 거 차를 끌고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드리고 그날 또 술자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놀려고 하는데 그때는 좀 일찍 들어오라고 했대요. 차 가지고 한 2시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도 들었대요. 야, 이거 좀 인간관계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2시에 들어오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술만 먹는 게 아니고 반일도 시키려고 하는구나. 빨리빨리 자를 건 잘라야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옷을 멀끔하게 입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반일은 안 하시려나? 하고 아버님 차 가지고 왔어요. 하고 이제 인사드리니까는 이게 내가 주문한 그 차야? 하면서 차 보면서 되게 흡족해 하시더래요. 되게 만족해 하시면서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잠깐 기다려봐.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집에 차가 한 대가 앞에 딱 쓰더래요. 차 쓰는 소리가 들리고 문 딱 닫고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데 여성분 한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나이가 좀 있으신. 인상이 좀 세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뭐 뻘쭘뻘쭘 있으니까 옆에 그 고객님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냐고 하면서 꾸벅 인사를 하시더래요. 본인보다 한참 그래도 여자가 어려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여성분이 예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거실에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딴 게 아니고 그 여성분이 점쟁이세요. 점쟁이. 무당이구나. 마을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제사 같은 걸 지내잖아요. 무속인분들 모셔가지고 되게 유명한 무속인분인데 몇 번 오실 때 연이 닿아가지고 연락처를 받고 한 번씩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 근처 오실 일 있다고 한 김에 본인 점사 한번 봐달라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똘비도 불렀다고. 너도 한번 점 한번 보라고. 내가 복채랑 내가 내줄라니까 그냥 점 보라고. 그래서 똘비도 점을 봤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생년월일 물어보고 쭉 이제 풀어주는데 뭐 말년운은 어떻고 금전운은 어떻고 결혼은 어떻고 이렇게 쭉 하는데 옆에서 아버님이라는 분도 뭐 본인 것도 물어보고 우리 딸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냐고 딸 것도 물어보고 근데 내가 살아온 과거도 상당히 잘 맞추시더래요. 이 점쟁이 분께서. 그래서 용하긴 용한가 보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별 의미 안 두고 점쟁이 분은 거기 좀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가시고 마을 분들 뭐 한두 분 정도 더 오시고 저녁에 또 술 파티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이제 막내니까 고기도 굽고 재롱도 부리고 얘기하고 이제는 이 집이 좀 편하더래요. 한 이제 4-5번 와서 자는 거니까 집이 좀 편해가지고 그날은 술자리 좀 늦게 끝났대요. 11시 좀 넘어서 술자리 끝나고 이제 각자 어르신들 다 집에 돌아가고 그 아버님이란 분은 이제 본인 방에 들어가고 똘비도 그 딸 방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침대랑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제 바뀌어 있다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딸이 이제 곧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술도 좀 먹었겠다. 푹 자고 있었대요. 푹 자는데 그 얼마나 잤을까?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치더래요. 그 아버님이 툭툭 치면서 똘비군 한번 치더래요. 그래서 자다 말고 무슨 일이세요? 눈을 살짝 뜨니까는 동이 터 있더래요. 바깥이 좀 화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늦잠을 잤나 싶어가지고 몇 시에 그때 아니 아니고 침대 옆에서 내가 뭐 좀 꺼내려니까 옆쪽으로 조금만 가서 자라고 미안해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옆쪽으로 이제 한 바퀴를 굴렀대요. 한 바퀴를 구르고 워낙 피곤하니까 자다가 이제 흔들어 깨웠으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앉아서 뭘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아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 뭘 쿵딱쿵딱 하고 누워서 이제 이렇게 잠에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 사람이 이불 위에 누워 있으면 이불 끝을 잡고 이렇게 들면은 사람이 떼구르 구를 거 아니에요. 네. 이불을 잡고 팍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자는데 이불이 들쳐지니까는 옆으로 이렇게 살짝 밀려갖고 굴르는데 쿵 하고 어디로 떨어지더래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벌떡 놀래가지고 뭐야 하고 이렇게 있었더니 갑자기 위에 뭐를 탁 하고 덮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갑자기 뭘 팍 덮더니 손으로 이제 덮은 걸 밀으려고 불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쿵쿵쿵쿵 밀리고 말더래요. 그러니까는 위에 올라타서 이분이 앉아 계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얘를 쿵쿵쿵쿵 이게 미는데 안 밀리니까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망치질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 아버님 이거 왜 그러세요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고 그 망치질을 진짜로 진짜 여러 군데 하더래요. 막 쾅쾅쾅쾅 하면서 본인이 막 밀으려고 하는데 밀리지도 않고 근데 망치질이 될수록 아예 막 발로 차도 꼼짝도 안 하더래요 이게. 그리고 망치질을 끝내더니 갑자기 뭐가 탁탁탁탁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옆에서.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불빛도 안 들어오고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잖아요 사람이 자다 말고. 오. 그래가지고 아버님 이거 뭐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이. 근데 갑자기 본인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는 그게 갑자기 들썩하더니 텅 들썩하더니 텅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 하다가 나중에는 이 먼발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인도 욕이 나오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워 욕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막 발로 차는데 이게 사람이 살려고 발로 차니까는 아무리 못을 박아놨어도 거기가 밀리더래요. 밀리는데 여기서 세게 한번 더 차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빵 차는데 밀리다가 탁 하고 이게 더 안 밀려지더래요. 그러면서 옆을 봤더니 그 옆에서 탁탁탁탁 치는 게 뭔가 봤더니 좀 굵은 철사로 휘가 많았더래요. 또 그 철사가 보이더래요 옆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걸 아니까 근데 아무리 본인이 얘기를 해도 뭘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막 온갖 욕을 하면서 꺼내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텅텅 하면서 어디론가 이동을 막 하더래요. 이 무거운 걸 들고 그 나이 좀 있는 양반이. 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론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본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근데 이제 틈 사이로 불빛은 들어오는데 숨이 막 차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밀폐돼 있잖아요 지금 이 공간이. 그래가지고 숨이 막 차가지고 그 틈 벌어진 데다가 그 코를 최대한 가까이 대놓고 막 숨 쉬면서 살려주라고. 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차 잘 갖고 왔고 내가 술 대접 잘했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 저한테 불만 있으면 말로 하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딱 얘기를 했는데도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깥에 풍경은 안 보이는데 그 화난 걸 보니까는 집 밖으로 나온 건 알겠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숨은 가빠오지 뭔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지 발로 아무리 차도 이 뚜껑은 열리지도 않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하나 들리더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최 씨면은 최 씨! 이른 아침에 뭐해? 하고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싶어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대요. 미친 사람이 지금 사람 죽이네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딱 그런 소리 들리더니 최 씨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딱 다가오는데 그 고객님 아버님 목소리 들리더래요. 아무 일도 아니야 가던 길 가 그러니까는 뭐야 이 안에 사람 들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니까 가라고. 가 왜 그래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 그냥 가던 길 가. 그러니까는 아니 이 사람아 가던 길 가가 아니고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데 뭔 소리야 나와 에이 큰일 나 이 사람아 하고 하니까는 갑자기 바깥에 오신 분이 이쪽으로 다가오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초씨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초씨? 막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막 또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칼을 들었던 몽둥이를 들었던 이제 뭔가를 들지 않고서 도망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막 도망가더래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싶더래요. 근데 본인이 이 통 안에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소리만 더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도는 느낌이 들더니 붕 공중에 뜨는 느낌이 들더니 빡 하고 떨어진 느낌이 나더래요. 상당히 충격이 심했대요. 가슴이 아프더래요. 충격이 갑자기 빡 오니까 명치 쪽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명치 쪽을 잡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살려주세요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차르륵 소리가 들리더래요. 흙을 이제 위에다 뿌리고 있더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살려주시라고 하면서 막 진짜 살려고 막 발로 빵빵빵 위에를 차는데
못은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빠졌는데 그 쇠로 감아놓은 것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가 않더래요 이게. 예. 아무리 세게 옆을 차고 위를 차는데도. 근데 갑자기 발소리들이 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소리 막 들리고 막 캐시 소리 들리고 그 목소리나 발소리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한 4-5명은 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미쳤어? 하면서 막 거기서 몸싸움 하는 소리 들리고 아버님이랑 부르는 분이 갑자기 뭐 다 죽여버린다 이런 소리 들려쌌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경찰로 보이시는 분들 목소리 또 들리고 그러더니 어느 정도 좀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뭘 자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뚜껑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뚜껑 열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바깥 공기 마시고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려고 보니까는 땅을 파가지고 이 나무 상자를 땅에다 지금 묻으려고 하고 있던 거예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야, 씨, 살다 별일을 다 겪는구나 하고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날이 한참 밝아 있으니까 본인이 누워있던 상자 안을 봤는데 와, 거기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 뼈가. 오. 본인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거를 못 느꼈대요. 옆에서 이제 흙 같은 게 굴러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막 예. 혼비백산했다고 이 양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막 다리가 풀려서 이 위로 못 올라갔대요. 바깥에서 위에서 막 잡고 끌어져갖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 막 아니 도대체 사람뼈가 저기 왜 있나. 근데 본인은 저 사람뼈가 왜 같이 묻어져 있나 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또 쓰더래요. 예. 이 집에 차 한 대가 쓰더니 그 차가 승합차였는데 승합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한 4명 정도가 내리더래요. 그리고 승합차 뒤로 뭐가 한참 실려있더래요. 한가득. 근데 거기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까 어저께 자기 전 봐주신 무당분이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내리시더래요. 그러면서 무당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가 보니까는 집 뒤쪽이었는데 무당분이 집을 이렇게 보다가 뒤에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그쪽을 이렇게 보시더니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셔버리더래요. 바로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 다시 차에 태우더니 바로 차 돌려서 그냥 가버리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이게 지금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경관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마을 주민분들 본인 살려주신 분들이 경관분들을 먼저 보내더래요. 먼저 가시라고 했더니 경관분들이 이제 가시더래요. 가시고 마을 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을 딱 두고 삥 둘러싸고 다쳤냐고. 아니 괜찮다고. 괜찮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그냥 여기는 마을이고 조용한 마을이고 우리 일 크게 만드는 거 싫으니까 이 이상 더 이상 뭔 얘기는 하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아니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지금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대뜸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냐고. 당신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거 아시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을 분들 눈빛이 본인이 거기서 따져들었다가는 다시 저 통 속으로 들어갈 것 같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건 2번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다친 것도 없는데 무슨 신고를 하냐고. 우리 고객님이나 조금 무슨 일인가 좀 잘 정리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막 뛰어가지고 본인 차 시동 걸고 막 나갔대요. 나가는데 그 승합차가 보이더래요. 가고 있는 게. 그래서 가가지고 막 크락션을 눌렀대요. 빵빵거리면서. 그때 승합차가 속도를 올리길래 그냥 우리 영화 보면은 차 앞에 이렇게 가로막아서 박을 것처럼 세우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차를 세웠대요. 승합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나와보라고 당신. 무당이 나오더래요. 왜 왔냐고 오늘. 아니 설명을 좀 해보라고 당신. 왜 왔냐고. 그랬더니 무당이 아니 오늘 여기 굿 있다고 해서 왔다고. 무슨 굿이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살풀이 이런 거라고. 별거 아니다 얘기를 했더니 똑바로 얘기하라고. 내가 저 관 속에서 나온 거 당신 아마 알 것 같다고 지금.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영혼 결혼식 아시죠? 영혼 결혼식인데 예. 순장이 뭔지 아시죠? 순장. 오. 그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서로 맺어주는 거 말고 예. 옛날 뭐 고려시대 때나 옛날 그 보게 되면은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 묻지 않았잖아요. 산채로 묻었단 말이에요. 와. 그 이유가 있대요. 그게 예. 죽여서 묻는 거하고 산채로 묻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대요. 그게. 그래서 본인을 그 옆에 해골이 뭐였냐면은 따님이에요. 따님. 네. 미국에 있던 따님인데 한 5년 전에 따님이 돌아가셨대요. 예. 돌아가셨는데 이 따님 남편을 점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 따님을 원래는 산속에다가 산소를 만들어서 딸을 그냥 안치를 시켜놨다가 5년 정도 지나면은 뭐라고 하던데 전문용어로 이렇게 뭐 육체하고 뼈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 있잖아. 아예 네. 뼈만 남는 거 뭐 그렇게 되니 그걸 해가지고 남편감을 뭐 찾아주고 이 설계를 어느 정도 했나 보더라고요. 무당이. 근데 무당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줬대요. 이거는 무당한테 어느 정도 듣고 그분이 조금 더 본인이 알아보고 이걸 알게 된 건데 무당은 그 자리에서 영혼 결혼식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럼 영혼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그럼 나는 왜 묻혔냐고 저기에 그랬더니 아니 그건 나도 모른다고. 그냥 본인은 무당은 그랬대요. 그 딸하고 영혼 짝지어줄 사람을 그날 당일날 본인이 마련을 해놓으려니까 그냥 와서 구술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산 사람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도 못했다고. 네. 만약에 본인이 구달라고 갔는데 산 사람이 들어있으면 본인이 꺼내줬지 당연히 죽였겠냐고 얘기는 하는데 신뢰가 안 가는 게 딱 본인 보자마자 야 됐다 돌아가자 하고 바로 차 타고 나가버렸잖아요. 이 무당 말이 맞다고 하면 와가지고 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와봤어야 정상인데 딱 보자마자 돌아간 거 보면 무당도 이 무당이 모든 걸 살게 해주지 않았었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똘비가 바보 삐꾸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그때는 분위기상 신고를 못했다 치더라도 도시 나오자마자 신고를 했죠. 네. 신고를 하니까 그쪽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 됐고 사건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저도 얘기 들으면서 정말 무서웠던 게 시골은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2022년도인 지금도 군수가 시골은 대장이래요. 대장. 대통령보다 높대요. 군수가. 예. 근데 이 군수는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다리 건너 인맥이 다 닿아 있대요. 완전 지역사회여가지고 군수가 그래서 마을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공무원들 때문에 빡이 쳐버리면은 한 다리 건너서 군수한테 다이렉트로 찔러버린대요. 그냥. 그런 곳이 지역사회인데 경찰서인들 무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이 이관이 됐지만 조용히 무마가 됐대요. 조용히 그냥. 조용히 무마가 됐는데 한 번 그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서에서. 그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이제 그 고객이 본인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얼굴도 잘 못 쳐다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경찰서에서 본인을 이제 만났는데 본인을 보고 딱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우리 똘서방 그랬대요. 똘서방 어서 와. 어서 와 똘서방. 어디다 왔어? 이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이 예. 정신이 몇 군데가 잘못됐구나 느낌이 오더래요. 이 사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똘비가 그 두 번째 차 계약 넣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 연락처도 이제 받아놓은 게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조금 집요하게 좀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분 정신이 그렇게 된 거에. 딸이 진짜로 공부 잘했던 것도 맞고 이분이 되게 젊었을 적에 딸이 그러니까 되게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애를 키웠는데 딸이 진짜 영특해가지고 공부도 진짜 잘했는데 사고가 나서 그 따님이 돌아가신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받아들이질 못했대요. 네. 진짜로 한 2년 3년간을 폐인처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는 되게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잘 하셨는데 솔직히 그 사람이 뒤에 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그런 걸 꾸미고 있을 거란 상상도 못했다. 원래 그분이 마을에서 같이 살았는데 뜬금없이 그쪽으로 옮겨갈 때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쪽으로 혼자서 옮겨가서 뒤에다가 땅 파고 그 남편 만들어줄 사람은 같이 묻어버리고 거기다 무덤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이사를 갔던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입장이고 들은 걸 또 말로 전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발버둥 칠 때 공포감이 어땠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감히 상상은 못 하겠는데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분은 참 썸뻑한 그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지역사회가 무서운 거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게 된 계기여서 제가 처음에 돌비님한테 그래서 드린 이 이야기의 제목이 장인어른이 될 뻔한 고객. 맞아요. 제가 일부러 예.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왜냐면 저희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추리를 예. 너무 빨리 하시더라고 오늘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일을 예.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께도 다시 말씀드리고 듣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역사회 혹은 모든 시골이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골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그쵸.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사람이 무서워지는 경우가 여러 사람이 그 행동이 별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할 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분이 그때 만약에 아니다 난 이거 무조건 공론화 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네. 지금까지도 모르겠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도대체 이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러니까 처음에 전단지를 보고 본인한테 전화할 때부터 시작된 거일까? 아니면은 전날 무당이 내 사주를 받아갔을 때 시작된 것일까? 모르겠대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그러니까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기 전이라면 더 소름 끼치는 거고 그 이후라면 그렇죠.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차 한 대 팔려고 목숨을 잃을 뻔했네요. 진짜로.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와. 이분이 웃으면서 이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동네 아, 꼬마님의 이야기도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숨이 막혀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사람이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일이 없이 지나가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을 때 혹시? 라는 생각이 드는 남자. 바로 테슬러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쯤 되면 좀 적응될 만하거든요, 저도. 그럼요. 네. 오래 봤잖아요. 그럼요. 아니, 네. 적응될 만한데, 항상 이게 들어도 뭔가 자꾸 왜, 저는 그 얼굴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분이 떠오르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요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악성 프레임과 이 가짜 뉴스의 영향이 아닌가. 이거는 상당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네. 주위에 알아봤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이 이유를. 네. 이게 주파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저를 그냥 이 생으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네. 이거 이 영상에 이렇게 입혀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통화를 거치면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 게 테슬러즈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통화 목소리랑 다르다고 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음. 이 참 황당한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이가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테슬라 주죠.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 약간 범죄 예방 차원에서 범죄가 저질러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범죄가 저질러졌으면 오히려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더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예. 다른 분의 불행을 제가 또 소스로 삼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요새 흔하게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주위에서 듣고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 겨울에 애들 방학하면은 한 2월이나 뭐 그때쯤에 1, 2월쯤에 일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나 이때쯤 여행 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근데 일본어를 거의 뭐 로컬 수준으로 할 줄 아는 지인이 주변에 있어서 그분하고 이제 몇 명 더 같이 해가지고 자리할 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요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저 같은 이제 옛날 뒷방 늙은이들은 잘 모르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든 뭐 동남아든 미국이든 어디든 현지에 있는 사람과 자유롭게 이렇게 펜팔처럼 네. 소통을 하면서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어플인데, 그런 어플 흔하게 있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용 안 해본 사람이나 해외 쪽에 있는 사람과의 교류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걸 사용하고 이용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좋은 점이 그런 거래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한국말로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알아서 뭐 헬로우 곤니치와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번역을 그 채팅창 안에서 해주는 그런 어플들이 있대요. 네. 그러냐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듣더니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제가 일본 간다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그럼 나도 너처럼 일본어 좀 할 수 있게 현지 친구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걸로?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거 잘못하면 뭐 하나 없어진다 몸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묻다가 나온 건데,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그쯤에 있었던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들어보니까 많이 외롭고 적적했나 봐요. 일이라도 바쁘면은 그런 생각이 덜 들 텐데, 일도 딱히 바쁘지 않은데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 생활을 오래 하면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주문을 외울 수 있는 대마법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kim 레비오사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거의 정신적으로 거의 대마법사가 되기 직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칠 것 같은데 주변에 뭐 수소문을 해도 여소 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불순한 의도로, 불순하다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연애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어플을 알아보다가, 저희가 이거 소개팅 어플 같은 거를 국내에서 하는 걸 많이 깔다 보면 이 알고리즘의 힘에 의해서 광고가 그런 것들만 쭉 뜨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해외 친구 사귀어 볼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떤 어플 광고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어플 이름을 아는데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그냥 그런 어플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사는 이성들을 만나게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채팅을 하게 해주는 어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굉장히 빠르고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이제 깐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용하신 분들이야 크게 뭐 별거냐 라고 하시겠지만, 생전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가입한 일수랑 뭐 팔로워나 이런 게 인스타랑 비슷하게 막 나오는데, 계정에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 남자인데 외국인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고 막 교류하고 있는 사람 엄청 많고 막 피드 글도 엄청 많고 댓글도 많고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시기 질투. 얼굴 보니까 뭐 나랑 별반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자식 뭐야 재수없게.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희망. 이런 놈도 이렇게 하는데 희망. 뭐 나도 뭐 충분하다, 괜찮잖아 왔고, 약간 요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나 K-팝 종주국 싸이의 국가 대한민국 남자인데? 했는데 쥐뿌리죠. 아무도 안 걸어줘 대화.
본인이 뭐 차 어느 정도 돼야 걸지. 아무도 안 걸어요. 혼자 쓸쓸하게 있다가 예. 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구나 해서 정말 자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거짓말이 아니고 제 앞에서 한 8개국의 언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그 8개국어를 다 할 줄 알더라고요. 예. 다 배운 거예요. 익힌 거예요. 인사하려고. 막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막 무슨 뭐 아시아권, 유럽, 아프리카 빼고 다 했답니다. 그 아프리카 비하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 돌렸는데 와 본인이 세보니까 하루에 거의 뭐 한 30-40명의 해외 여성들 이게 대화를 걸었대요. 근데 참 웃긴 게 이게 국내에 있는 소개팅 어플과 크게 다를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다를 게 없냐면 남자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성비가 맞는 것 같은데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유령 계정인가 보면은 접속 중이라고 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만 피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말을 하루에 막 그렇게 30-40명씩 걸어댔는데도 일단 30명 중에 답이 오는 게 한 10명. 10명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화가 되는 게 또 그 중에 한 절반 남짓? 한 5명, 4명 이러더래. 그러면 성공 전문가 아니냐. 5명하고 꾸준히 얘기하면. 근데 그 5명도 한 이틀? 3일 길면? 이 정도 대화하면은 마법사잖아요. 대화 스킬이 없어요. 준비해놨던 대본이 있대요. 스크립트가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I'm fine, thank you, and you? What's your hobby? 뭐 이런 거 그냥 질문지 떨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티키타카가 되고 내가 당신 뭐 먹었어요? 하면 저쪽에서도 아, 나 이건 먹었어요. 당신은 뭐 먹었나요? 이게 와야 되는데 절대 안 와요. 마법사의 기운을 해외에서도 이미 다 느낀 게 아니겠느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친구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더래요. 이게 국내에서 까이고 뭐 잘 안 될 때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요새 좀 까다로워 이렇게 좀 자기 위안을 했는데 여기서까지 이러니까 이거는 뭐 얼굴이고 뭐고 그냥 순수하게 인간성만으로 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사람인가? 난 진짜 호그와트 입학해야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끈기는 또 있어요. 저 같으면은 그 정도면은 한 3-4일 하다가 안 해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2주를 넘게 그렇게 했대요. 정말 열심히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했는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더랍니다. 굉장히 짧은 말을 했어요. 헬로 물결 하나랑 이렇게 왔는데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왜 앞에 상황을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이 생각의 범주에서는 병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공감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 친구는 완전 거의 세상 벼랑 끝에 혼자 내몰려 있다가 자기 손을 처음으로 먼저 잡아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제 자기가 친구한테 배웠대요. 좋다고 또 이런 거에 미친 개마냥 달려가가지고 막 나는 뭐 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학을 떼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천천히 차분히 대화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뭐 나는 코리아의 쿨 가이고 뭐 누구고 뭐 이런 사람이다. 너 지금 뭐 하냐? 너 어디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쭉 물어봤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국적은 상대방이 진짜 얘기한 국적도 아니고 그냥 제가 특정하려고 가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짜로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들으시는 교수님들이나 돌비님 생각에 우리가 어디 언어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일본어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죠? 친구가 그럼 번역기를 일본어 쪽으로 돌려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일본어로 돌려서 그러냐 짜여진 스크립트 중에 그게 있었대요. 나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한다. 오타쿠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끌고 와야지 생각을 하면서 일본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헬로만 영어로 오고 너는 그러면은 한국 어디에 살아? 서울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배려심이 되게 깊은 인물이구나. 굳이 우리말로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말 걸어준 것도 처음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그 여자들 언어에 맞춰서 얘기를 해왔는데 한국어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처음이니까 고마우면서도
아, 그럼 나도 저기에 맞춰줘야지 하면서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아, 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얘기할 필요 없고, 너도 한국어로 얘기하면, 나도 한국어로 얘기하면서 내가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우리가 만나서 여행 갈 때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지 않겠어? 웃는 이모티콘 하면서 그러더래요.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야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은 그 마법사 입장에서는 미칩니다 이러면은 헉, 맞는다고? 나를?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법사는 뭐 이성의 끈이 놓아지면서 알겠다고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겠다고, 내가 너 한국어 열심히 가르쳐줘가지고 너 한국 올 계획 있어? 하니까 아, 나 조만간에 간다. 한 2달 안에 한국 갈 일이 있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좀 배우려고 한국 친구 싶었던 거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어머, 우리 아다리가 어쩜 이렇게 딱 맞니? 뭐 예를 들어 일본 갈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 나도 사실은 일본에 뭐 가려고 했어, 계획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 국적에 맞춰서. 이런 대화가 한 8일? 9일? 10일 좀 안 되게 쭉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랠리가 쭉 이어진 게 처음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거기다 대화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더래요.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뭐 너는 무슨 일을 하니? 했을 때 이제 그 친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 나는 공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술자, 엔지니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 너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너는 무슨 일 하냐 했더니 상대방이 아, 나는 웨딩드레스 제작을 하고 있다. 웨딩드레스? 그럼 뭘 제작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난 디자이너다 그러더래요. 야, 참 너 좋은 일을 한다. 결혼이 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인데 네가 그런 걸 하는구나 하니까 그쪽에서 그 얘기했더니 너야말로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난 네 일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변에서 아무도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물론 자기가 조금 구라핑을 쳤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구나. 진짜로 이 사람은 성정이나 이런 개념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와, 내가 어쩌려고 여기서 이런 사람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진짜 네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갈 발전, 개발, 향상 이런 단어를 계속 쓰더래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단어가 좋은 단어죠. 근데 일상생활에 글쎄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그렇게 많이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살면서 진짜 진중 대화할 때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 알게 된 지 며칠 안 된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봐야 되겠다 했고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밥 먹었니로 시작하다가 점점 아, 나 너 보고 싶어. 너가 보고 싶어서라도 한국에 빨리 가야 되겠어. 너는 언제 시간인데 막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말을 놓고 서로 조금씩 애칭 같은 걸 정해서 부르다가 그렇게 2달이 됐습니다. 꽤 오랫동안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는 했대요. 그럼 한 달 좀 안 됐을 때? 아, 너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네. 돈은 열심히 모으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법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갑자기 돈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러지? 그래서 아, 뭐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럼 넌 혹시 투자 같은 거를 어디다가 열심히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뭐 나는 주식 조금 하고 개뻥이에요.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그거 다 뻥이고 그냥 불러드릴 게 없으니까 아, 뭐 주식 조금 하고 그냥 돈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주식 같은 거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나 네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다. 막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우리가 돈을 잘 모으고 발전해야 또 발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이거 바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 친구도 근데 만나기 전에 내가 아는 이 사람의 모습은 프로필 사진에 있는 얼굴밖에 없는데 프로필 사진에 있는 얼굴이 일단 굉장히 이뻤대요.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이었고 뽀샵 같은 거 하는 거 같지도 않은 사진이라 그걸 믿고 있긴 하지만 나 너무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네. 아는 거라고는 어디 나라 사람이라는 거랑 어떤 일 한다는 거랑 이름이랑 뭐 이 정도밖에 없고 얼굴 알긴 하지만은 궁금하네 해서 이제 던져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나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너 같은 마법사가 어떡해. 여차저차 했어. 그녀와 나는 천생연분이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행운이 우연히 너무 많이 겹칠 경우에는 그게 행운이 아닐 수도 있다. 또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제 불같이 화를 냈대요. 네가 나와 그녀의 사랑을 알아? 너희 같은 속물들은 알 수 없어 하면서 맹 비난을 했는데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곱씹어 보니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 또 앞에서 화를 냈지만 틀린 말이 아니니까 다음날부터 약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밥 먹었어? 아니 먹었어. 뭐 먹었어? 이거 먹었어? 하면은 자기가 일부러 나 이거 먹었어 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상대방도 뭘 보낼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왔어요. 왔는데 나 이거 집에서 먹고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보낸 걸 봤더니 굉장히 평범한 가정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봐. 역시 아까 장을 보러 간다고 했었는데 그 장 본 메뉴와 일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찍어보면. 역시 이것들이 풍물들이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평가할 수 없는 놈들이야 이러면서 마음을 놨대요. 그랬구나. 그러면 맛있게 먹고 오늘은 뭐 그럼 집에 있는 거야 했더니 나 엄마 아빠 집에 왔어 라고 하더래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따로 산다 했지.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댁은 가까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뭘 보내달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아까 거기서 끝났는데 자기가 우리 엄마 아빠 보여줄까? 이러더래요. 한국어로. 좋잖아요. 그래. 이로써 나의 의심의 어떤 이런 건 싹 씻겨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여줘라. 궁금하다. 어차피 인사드리러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사진이 왔어요. 봤어요. 정말 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고요. 저는 그 사진을 봤거든요. 예? 이 여자의 엄마라고 추정되는 분이 그 가정식으로 만든 거를 그릇에 덜어주고 있는 모습과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이겠죠. 굉장히 화목하게 두 분이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사진이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상하다 했어. 맛있게 먹으라고. 너 가족 너무 화목해 보인다. 진짜 너무 부럽다. 뭐 이런 덕담을 해주고 있었더니 오늘 할아버지도 같이 계셔서 우리 3대 같이 있는데 식사한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사진을 또 따로 찍어 보내주더래요. 봤는데 또 굉장히 연로해 보이시는 할아버님이 혼자서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더래요. 그래서 3대 참 보기 드문데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자기 집이 어디라고 주소도 알려주고 너네 집은 어디냐 해서 서로 주소도 이제 주고받고 나중에 우리 진짜 종이 편지로 펜팔 같은 거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성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법사는 미칠 거 아닙니까. 왜 그래? 근데 그때 너무 무력하더래요. 본인이 막 심리적으로 미치겠더래요. 왜냐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 어디 가서 뭐 얘를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래. 이게 국제 커플의 비애란 이런 것이구나. 혼자 이렇게 일련의 남주인공처럼 이러고 있었는데 한나절이 지나가지고 거의 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밤에 연락이 왔대요. 연락을 받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무슨 일이냐 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폰을 편의점에다가 두고 왔는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고 찾고 어쩌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랬냐고 많이 놀랐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마법사가 예를 들어 일본어를 조금 공부를 했었대요. 그 언어에 맞춰서.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를 냈대요. 내가 말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놀랐다고 하니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처음으로 통화 한번 하자.
저 얘기를 듣고 그럼 사귄다면서 후다리기 다 되도록 통화 한 번을 안 해봤었단 말이냐 했더니 자기들의 사랑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렇구나 해서 전화를 하자고 했더니 여자가 나 진짜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막 걱정 끼칠 일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직 폰을 못 찾아서 컴퓨터로 너한테 급하게 연락하려고 메신저 들어와서 연락한 거다.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미안하고 이제 황급히 채팅을 종료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많이 바쁜가? 이러고 있다가 또 연락이 다음날 와서는 내가 폰을 찾긴 찾았는데 안에 있던 개인정보나 이런 게 너무 다 빠져나가고 큰일 났다 지금. 그래서 그러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네 개인정보도 같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혹시 이상한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라. 내가 너가 걱정돼서 제일 먼저 너한테 얘기한 거다 그래도 알았다고 고맙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좀 뜨문뜨문 잘 안 되는 거예요. 종일 연락.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일 때문에 내가 수습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모아놨던 돈을 다 이렇게 그쪽에 쓰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그래. 전형적인 이제 호구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큰 돈인데 너 그 돈이 있냐 하니까 있는데 자기는 또 넣어놓은 주식계좌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빼야 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좀 처리가 좀 어려운 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달라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법사가 그러면 내가 한 800 정도 도와주면 200 정도 네가 할 수 있냐 했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나 이거 안 받는다고. 왜 우리 벌써 돈으로 엮이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는 거다. 그래서 한사코 그거를 안 받겠다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는 800이 없어요. 이분은 주변에 돈을 빌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지인 다 동원해서 800을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서 내가 이거 지금 돈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저는 이거 듣고 당연히 어디로 뭐 이상한 계좌로 보내라고 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냐고. 그러면 잘 됐다고. 뭐가 잘 됐냐 하니까 사실 자기 오빠가 지금 한국에 일 때문에 가 있는데 오늘 한국에서 출국한다. 그 오빠한테 돈을 줄 수 있겠냐. 오빠가 받아오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계좌로 보내는 게 더 빠르지 않냐고 처리가. 근데 오빠 돈 갖고 들어가려면 시간 걸리지 않냐? 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오빠 통해서 갖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또 뭐 조금 나쁜 얘기를 하면 세탁하면서 처리해야 될 것도 좀 있고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들었을 때 너무 구리잖아요. 딱 봐도.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이미 장인어른 장모님 다 만났어. 이 집 다 뭐하는 집인지도 알아버렸고 나는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 심지어 여러 번 주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네 오빠의 인상착의를 나한테 사진이나 이런 걸로 좀 보내줘라. 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오빠 그 연락처 있을 거 아니야. 로밍 돼 있으면 내가 연락을 하겠다 했더니 오빠가 핸드폰을 안 갖고 나갔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핸드폰을 안 갖고 갔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갖고 갔다고 했더니 말을 바꾸더래. 가지고 가긴 갔는데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폰이다. 대체 왜 로밍을 안 한 것 같다. 그럼 뭐 메신저 이런 것도 없냐? 오빠 메신저를 하지 않는. 그럼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보냐 했더니 무슨 첩보 영화에서 지령 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인천공항 몇 번 출입구 앞에 보면 무슨 버스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앞에 무슨 색 옷을 입고 서 있으면은 몇 시에 우리 오빠가 가서 그걸 가져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는 저도 들으면서 화나긴 했는데 알았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갔대.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서 기다리는데 이래도 제가 좀 놀랐는데 사람이 올 거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어떤 그 조그만한 애가 왔대요. 애인데 우리나라 애가 아니고 피부 색깔이나 말투나 행색으로 봤을 때 동남아 계열 쪽들이에요. 근데 애가 왔는데 한국말을 되게 어눌하게 하더래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제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 이렇게 하면서 저희 누나 도와주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누나? 너희 누나가 누군데?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예를 들어 뭐 사요코라고 하면은 사요코 누나다. 그러니까 맞다. 근데 이게 큰 돈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하더니 메신저로 사요코상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떤 애가 왔다. 오빠가 온다 하더니 이거 맞냐 하니까 내가 오빠도 있는데 남동생도 있다. 근데 오빠랑 남동생이 같이 갔는데 남동생이 그걸 가지고 가서 오빠한테 전달하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근데 애한테 돈을 주는 건 좀 그러지 않냐. 오빠가 바로 와서 받을 거다. 혹시 주변에 검정색 차 없냐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검정색 스타렉스가 하나 있었대요. 저거 얘기하는 거야? 그 네모난 차? 하니까 네모난 차. 맞다고.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알아? 하니까 오빠한테 들었다. 어쨌든 빨리 걔한테 돈을 전달해주면 빨리 줘야 우리가 이걸 빨리 수습할 수 있다.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뻘뻘뻘뻘 가더니 그 차를 딱 탔는데 그 스타렉스가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쓱 여는데 보고 있었대요. 잘 전달돼서 가는 건가 하고 봤는데 안에 굉장히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한 4명 정도가 타 있더래요. 그걸 보고서는 하고 이제 가는데 딱 화문 닫히고 슉 하고 스타렉스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그제 들었대요. 그래서 길을 딱 보면서 번호판을 봐야지. 번호판을 딱 봤는데 번호판을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 번호판 단속 피하려고 일부러 번호판에다가 오물을 묻혀놓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를 흙을 물을 묻혀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번호판에다 묻혀놓고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그게 굳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붙어서 그 번호를 가리고 있더래요. 예. 자기가 본 번호는 8인지 6인지 알 수 없는 세 번째 번호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아예 그냥 뭐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사요코한테 연락을 했죠. 연락을 받았어요. 사요코가. 안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근데 방금 네 차를 봤는데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타있던데 하니까 오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일 처리한 거다. 돈 줬냐고. 그러니까 줬다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오빠가 내 은인이다. 그래서 우리 진짜로 나중에 내가 이거 잊지 않고 오빠 행복하게 해줄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뭐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뭐를 물어보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매뉴얼이 짜져 있는 것처럼 대답을 굉장히 잘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아시겠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 사요코상은 한 2주일 뒤에 귀신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이 친구가 믿고 안심했던. 저는 이제 이걸 듣고 좀 놀랐는데 그 친구 있잖아요. 아까 너 의심해봐라 했던 친구. 그 친구를 그 스타렉스 만나기 전에 만났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사요코가 사라진 다음에 시르에 빠져있던 이 마법사를 그 친구분이 찾아갔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자취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진 봐봐. 네 뭐 사진 받은 거 있다며. 그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채팅창에. 봐봐. 봤대요. 맞네. 진짜 가정에서 찍은 거고 의심할 여지가 야 너 이거 이리로 와봐. 이거 확대해봐. 그래서 뭘 봤는데 무슨 게임의 이스터에그라고 개발자들만 아는 거 숨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정 거실에 달력이 하나 큰 게 있었대요. 근데 그 달력을 봤는데 픽셀이 깨져갖고 확대하니까 몇 월인지는 안 보여요. 몇 년 몇 월인지. 근데 진짜 잘 보니까 그게 12월이라고 써져 있는 건 보이더래요. 근데 연도는 안 보여요. 근데 이 친구가 딱 그걸 보더니 야 이 병나 이게 올해 12월이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아니 병나 이거 날짜가 예를 들어 1일이 시작이면 1일이 목요일로 시작하는지 금요일로 시작하는지만 봐도 이게 올해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잖냐. 이걸 봐라. 이게 올해 거 달력이냐. 그래서 이제 당시 기준으로 봤더니 그게 2년 전 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은 당시에 찍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건 뭐냐?
나한테 보내준 다른 뭐 할아버지나 뭐 밥 먹거나 이게 쭉 봤는데, 저는 이제 그쪽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거를 의뢰를 하면은 그걸 알아볼 수가 있대. 사진도 파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고유값 뭐 이런 게 있대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찍었는지 날짜라든가 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있고, 확인이 안 되는 사진도 있는데, 확인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 기기에서 찍어보낸 사진인지 어디서 갖고 와서 보낸 사진인지는 파악할 수가 있대요, 보통. 일단은 그 친구가 의뢰하기 전에 딱 보고 한마디 했대요. 너 네가 찍어보낸 네 밥 먹는 사진하고 이 사람이 보낸 사진하고 비교를 해봐. 이제 비교해서 옆에서 두고 보니까 너무 화질 차이가 심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법사가 찍어서 보낸 사진은 누가 봐도 요새 핸드폰으로 촬영한 요새 화질인데, 이게 기술의 발전이 빨라서 2, 3년 전 핸드폰이든 아니면 그 전에 구형으로 찍은 거든 간에 예전에 찍은 걸 봤더니 이게 픽셀이 엄청 깨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죠. 그게.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래요. 내가 의뢰는 해볼 건데 넌 의뢰 해볼 필요도 없이 얘네가 다 망이 짜져 있는 거다. 이게 내가 이쪽에 지인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이걸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법사 친구가 거기 들어가고 한 40명씩 막 이렇게 돌렸잖아요. 걔네는 매크로가 있어서 40명이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씩 돌린대요, 그거를. 안녕하세요, 이거를.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마법사 친구 같은 월척이 하나라도 낚이면 이거는 할만한 사업이죠. 손에 안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 살살 긁어가지고 넘어오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특기고 일이고, 그게 잡고 보면은 나중에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과 각본이 다 짜져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사진 왜 이거 달력이 안 맞는데 하면, 우리 집은 달력이 아날로그 달력을 안 써서 걸어놓기만 하고 넘기지를 않아서 그런다고. 예. 의심해? 나 그러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뭐 이렇게 오히려 확 당겨버리면은 마법사 같은 애들은 훌러덩 넘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교한 수법이고, 사진 같은 것도 아마 그 사진은 도용일 가능성이 있대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아닐 것이고, 어떤 핸드폰을 습득했든 아니면 이제 그런 루트도 많이 있다면, 그러니까 중고폰을 저희가 업자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다 싸잡아서 절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이거를 그분들도 모르고 어디 다른 데 넘겼을 때 이게 M1대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복원을 하려면 복구를 할 수가 있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무슨 공장 초기화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별로 의미가 없대요. 그게 포렌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래요, 들어보니까. 하려 하면 누구나 기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 공급망이 다 짜져 있대요. 그러니까 중고폰을 매매하는 업자, 그걸 매매해가지고 넘기는 중고폰만 전문적으로 또 매입해서 그 칩을 벗겨내서 개인정보와 거기 도용하는 데 쓸 은밀한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사진들만 쭉 수집하는 사람, 그 수집한 사진과 정보들을 또 추합해서 이 조직에다가 넘기는 사람, 그걸 추합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짜는 사람, 그리고 그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수소문해서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들이 한대요. 뭐 사요코 씨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주 아구가 정교하게 맞게 돌아가는 작업이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애초에 일본인인데 또는 뭐 태국인인데 중국인인데 자기네 말로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난 그거 싫어 라고 얘기한 것부터 아는 분이 그랬대요. 해외 채팅이든 무슨 채팅이든 이성 간에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을 하는데 상식선에서 벗어난 이상한 일이 있는데? 라는 게 의심이 3%만 들어도 네. 그거는 100% 스캠이다. 이거는 내가 오해한 걸 거야. 그 생각이 든 순간 빠르게 나와야 된다. 어차피 그 사람하고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살기를 했냐.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에다 목숨 걸고 바보짓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사진 얘기 같은 건 들으면서 저도 좀 소름 돋긴 하더라고요. 일부러 걔네가 인증샷을 하려고 그런 사진도 따로 준비를 해놓는데요. 그 상황에 맞춰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시원한 결말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돈은 당연히 수사 의뢰를 했지만 10번이 수사가 접수가 되면 잡는 게 뭐 한 2-3건도 안 된대요. 국내면은 모르는데 해외로 그렇게 심지어 계좌로 넣은 게 아니잖아요. 예. 심지어 예잖아요. 이 신분이 거의 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불법 체류자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차량 추적도 뭐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잡지는 못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캠 사기에 걸려들었던 안타까운 많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조심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막 재미가 엄청 있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야, 옆에 그냥 요루도 얼마나 답답하면 하면서 이렇게 울잖아요 지금. 아 그러게요. 예. 친구도 아는 것 같습니다. 다 알아요. 고양이들도 답답한 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예를 들어 30년이라고 합시다. 3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누군가 이성을 만나본 적도 없고 매력도 없어요.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런 뭐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다가오는 또 악마들이 있으니 또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오늘 테슬러즈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테슬러즈님이 키우시는 고양이도 얼마나 답답하면 마지막에 울어제끼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